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예가 파일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에 핫 이슈 이병헌 씨 얘기죠. 네. 예, 결국 그 걸그룹 멤버들한테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가 분명히 한 거는 이병헌 씨도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형이 선고된 데는 그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받아서 모멸감을 느껴서 우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시 돼서 계획했던 범행으로 봤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를 한 거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도 그 주고받았던 그 문자 내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훈계를 명확하게 했죠. 사실은 그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양측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이병헌 씨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문자가 공개된다고 해서 분명히 최종 선고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었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죠. 아무튼 그 양측에 다 도덕적으로만큼은 결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만약에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이나 걸그룹 멤버 같은 경우에도 연인 관계, 특히 그 모델 같은 경우 연인 관계라는 걸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 기혼이잖아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에서도 일단은 도덕성에 있어서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진 대로 이민정 씨의 남편입니다. 근데 네. 그 문자에서 보면은 뭐 성공적, 저녁 메뉴를 뭘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너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로맨틱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 도대체 뭘 성공적으로 로맨틱이라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성인이라면 대략 짐작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나이 차이는 뭐 얘기를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이 차이는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사랑은 국경도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그 나이가 어린 어떻게 보면 좀 자식벌이 될 수도 있는 여자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대시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팬들이 많이 돌아섰던 게 지금 대중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졌고 굉장히 억울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는 밝혀졌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가 좀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굉장히 비난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따라서 이병헌 씨가 지금 촬영한 영화들이 개봉을 네.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7월 개봉 예정이면은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영화 협녀라든지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봉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도 네.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주들도 굉장히 심각해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 봐야 되겠다. 네. 피해자라는 건 명확하지만 도덕적인 잣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들을 거의 다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또 한두 푼짜리 영화들도 아니고 또 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흥행에 좌지우지 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영화 제작이라든지 뭐 이제 홍보를 맡고 있는 마케팅, 배급 네. 쪽에서도 항상 입을 모으는 거는 올해 그 개봉 라인업에는 들어있다. 네. 다만 개봉 시기에 대해서 논의 중일 뿐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병헌 씨 이미지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좀 실추가 됐기 때문에 그 흥행에 영향을 끼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번 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방송인 클라라 씨가 네.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네. 제출한 게 있는데 소속사 측의 입장은 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소속사 측에서 제가 또 공식적인 입장도 받아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클라라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예. 그 기획사 대표에게 성적인 그 성희롱적인 네. 그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자 내용이었을까 보면은 그 지금 에이전트 독점 권한에 대한 계약을 맺었던 그 피기획사의 회장이 60대인데요. 그분이 클라라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나는 기혼 상태이지만 애인이 있다. 클라라에게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다른 신선함을 느낀다.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지금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파장이 일어났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기획사 측의 입장은 또 단호합니다. 일부 지금 발췌가 돼서 공개가 됐지만 이 부분은 좀 악의적인 편집이다. 우리는 전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 만약에 네. 클라라 씨가 동의를 한다면 그 앞뒤에 있는 모든 문자 내용을 다 공개를 하겠다.
이미 회장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후속으로 그 피기획사의 전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끼칠까 봐 네. 이미 실추된 회장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보다도 연예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문을 공개를 해서 정말 클라라 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면밀히 따지고 싶다라는 게 지금 피기획사의 입장입니다. 네, 또 말씀하셨던 그 기획사 측에서는 클라라 측에 오히려 먼저 소송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이미 형사소송을 했고요. 제기를 예.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클라라 씨가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주는 걸로 계약을 맺었는데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해와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위약이 됐을 경우 위약금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대두시켜서 문제화시켜서 네.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게 피기획사의 입장인데요. 아무튼 그 클라라 씨는 그 형사소송 때문에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었고 12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네.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기획사 측에 형사소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알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라는 게 클라라 씨 입장인데요. 제 기자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차라리 클라라 씨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지금도 입장이 변함이 없다면 네. 피기획사에서 제안한 대로 전면적으로 나서서 아예 문자를 다 같이 주고받고 공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안재욱 씨 얘기가 있어요. 네. 정말 연예계 대표 노총각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열애 소식이 났어요. 인정도 했고요. 과거에 한참 그 20대 시절에 그때는 청춘 스타니까 뭐 누구랑 사귄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송윤아 씨랑 친구냐 동료나 뭐 연인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막 있었던 이후에는 그다지 큰 뭐 스캔들 루머가 그렇죠. 없었던 배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역으로 황태자 루돌프라는 뮤지컬에서 상대역으로 나왔던 최현주라는 뮤지컬 배우하고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1월 4일에 끝이 났죠. 예. 근데 극 중에서도 사랑에 빠지는 거였는데 실제로도 연인이 돼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까지도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안재욱 씨 측에서는 아직은 너무 속단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네. 좀 보면은 안재욱 씨가 얼마 전에 지주마카 출혈이라는 그 병명으로 뇌수술을 받은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수술 이후에 결혼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방송에서 하기도 했거든요. 또 이상형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예쁘고 어린 여자가 좋다라고 솔직하게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쁘고 지금 9년 연하이거든요. 예. 이쁘고 또 거기다 일본 유명 극단에서 있었었고 최현주 씨가요. 네, 또 굉장히 또 좋은 명문 학교에서 성악과를 졸업한 그런 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서 되게 어리지만 따뜻하게 안재욱 씨를 보듬어주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주변에서 얘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안재욱 씨 결혼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40대 초반에서 막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드디어 짝을 만난 건가요? 결혼을 안 하니까 까다롭다 성격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예, 저희 잠시만요. 저희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다. 이런 소식을 뉴스 처음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 오늘 양모 교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교사가 현장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도착을 한 건데요. 경찰이 지난 15일 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친정집에서 양 씨를 긴급 체포했고요. 어제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출석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양모 씨를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 말 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시 뉴스에서 현장을 다시 연결을 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현주 기자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근석 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탈세 논란에 휩싸여서 해당 삼시세끼인가요? 네, 프로그램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하차를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 여름부터 불거졌던 내용인데 장근석 씨는 회계상의 오류일 뿐이지 이거는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어요. 어떤 의혹을 받아왔냐면 순수 탈루액이 100억 원.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고 고발 조치 없이 뭐 마무리됐던 거는 추징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했지 무슨 특별 세무조사 이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받아왔던 것은 그 해외 에이전트를 담당했던 분이 네. 그 여러 그 한류 스타들을 같이 이제 에이전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중화권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아닌 환치기 수법으로 아. 연예인들의 차명 계좌로 네.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의혹을 받았었고 그것이 이제 조사가 되는 과정에서 장근석 씨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장근석 씨는 본인은 몰랐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또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몰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요. 거기다가 예. 또 1인 기획사인데 뭐 다른 사람이 대표로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약하고요. 네. 일단 예능 프로그램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하차를 하게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민적인 공감을 이루기 전까지는 조금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연예인분들이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도성이 있었던 없었던 그걸 다 떠나서 이름이 거론됐다는 자체만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장근석 씨는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입장, 뭐 대응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인데 공식적인 입장이 없이 지금 일단 삼시세끼를 하차했기 때문에 네. 다 많은 팬분들이 조금 실망을 한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의도성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장근석 씨는 자숙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장근석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분이고 해외 네. 활동도 많았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역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분 한 분이 또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새쌍둥이. 삼둥이 아버지. 네, 삼둥이 아버지. 송일국 씨. 근데 예. 7년 전에 매니저가 갑자기 이게 나가게 되면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국회 인턴으로 있던 분이 겸직이 가능한 분이어서 네. 매니저로 고용을 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국회 보좌관으로 있는 그렇게 이게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관으로 등록해서 네. 월급을 준 걸로 의혹을 받았다가 의혹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롭게 최근에 들어서 삼둥이 열풍이 이어지면서 그렇죠. 과거의 그런 얘기가 다시 재점화가 된 거예요. 네. 의혹이 그냥 아닌 걸로 판명이 났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내인 정승현 판사가 SNS에다가 사적인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주고받았던 글이 문제가 됐는데 또 친한 분이 억울하니까 또 퍼다 날른 게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것은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편집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던 그렇죠. 부분이라든지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또 거기다가 알바생에 불과해서 4대 보험 따위는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갑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부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이기 때문에 알바생 4대 보험 따위라는 말을 쓴 것이냐. 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삼둥이가 하차하게 되는 게 아니냐 했었는데 삼둥이 워낙에 순수한 모습을 좋아하셨던 분들 네.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하차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두 부부가 다 즉각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번진 거예요. 정승현 맞습니다. 판사 같은 경우는 되게 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쵸, 네. 해명을 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네. 상식적으로 운전기사와 보좌관을 병행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게 말이 안 되기 왜냐하면은 때문에 인턴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공적인 비용이 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턴이어서 겸직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고 그 시어머니가 김을동 씨가 그렇다 예. 보면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공적인 비용을 들여서 인턴 채용한 사람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매니저로 여기에 대한 그 논란의 여지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요즘에 복고 열풍, 네. 대중문화에 복고 열풍이 쫙 깔려 있는데 토토가라고 하나요? 네, 주셔서. 토요일은 가수다. 예, 네. 굉장히 인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뭐 당시에 그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부터 네. 또 지금 10대, 20대 팬들도 많이 생겼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의 소비 세대가 30, 40 세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례적인 거는 10대, 20대가 같이 열광을 한단 말이죠. 뭐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30, 40 세대의 그 지금 연예인 분들이 세대 단절을 막고자 정말 열심히 맹렬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엄정화 씨 같은 경우는 가수 활동보다 연기 활동을 또 더 많이 매진을 하기도 했었고 꾸준히 예능 활동한 분도 있었고요. 제작자로 나선 분들도 네. 있었고 거기다 요즘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신구 세대가 계속 음악적인 교차점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세대 단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도 늘 함께 TV로 봐왔던 그 네. 선배들이 나오니까 같이 열광하고 즐기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좀 반갑고 신나는 굉장히 일이에요. 좋아했어요. 네. 네, 대중문화 전문 기자 백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